반갑습니다. 또 원격 수업이네요. 시험 치자마자 원격 수업으로 돌입하게 되어서 선생님도 조금은 당혹스럽지만 일단 할 건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고 그 시험에 대한 채점 기준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채점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시고 수요일날 오셔서 선생님의 채점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찍고 빨리 채점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합시다. 좀 키울까요? 200%.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광고문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들어졌고, 이게 꼭 있어야겠죠? 1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서술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많죠. 휴대폰 중독에 대한 경고, 그리고 휴대폰 중독의 위험성,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되고요. 자, 어떤 표현 방법, 대꾸법, 그 다음에 너무 크게 했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어떤 메시지, 그 다음에 어떤 표현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알고 있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써두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도 나를 잡고 있는 이런 표현 방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3점 배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2점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잘 하셨길 바라고요. 참,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100점은 없어요. 100점 만점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되게 되게 여러분들 모두가 시험을 좀 다 잘 치셨어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가릴 것 없이 다들 다 잘 치셔서 누가 하위권이고 누가 중위권이고 누가 상위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선생님은 얘기해야 되나? 수업 중간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내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이름이나 반이나 번호를 보지 않고 쭉 한꺼번에 스트레이트로 매기기 때문에 얄밉게 쓴 학생들이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말을 쓰긴 썼는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감 좀 주기도 애매한 그런 얄미운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수요일 날 봅시다. 혼나요. 좀 서술형을 쓰실 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쓰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대입에서 논술 하실 때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만점자는 없고요. 그렇다고 막 점수가 낮은 학생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부분 다 시험을 고루 잘 치신 것 같아서 선생님 기분 좋습니다. 자, 어쨌든 메시지 전달 내용 3점, 표현 방법 2점. 선생님이 시험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수업 시간에 지문을 잘 분석해서 지문에 알맞은 합당한 대답을 꼭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3점, 이거 2점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어떤 영화의 포스터이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의 영화일지 일단 추측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고요.
이건 뭐 재난 영화다, 혹은 지진 관련 영화다, 뭐 혹은 뭐 지진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뭐 재난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등등등 이렇게 첫 번째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답은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다 라고 되어 있고, 혹은 지층이 분열된 거, 위에 불이 나 있는 거 등등등의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자, 이 어떤 내용일지 맞추는 게 2점,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는 게 3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혹시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서 지금 배점을 정확하게 확인 못하신 학생들은 다시 돌려보면 되죠? 다시 처음부터 돌려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가 2점, 여기가 3점이에요. 위에 건 반대였죠? 위에 거는 메시지 전달이 3점, 표현 방법이 2점이었다면 여기는 추측이 2점, 생각한 이유가 3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에 또 풀을 참고하여 한참과 한창을 사용한 문장을 각각 소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감점된 학생 혹은 틀렸다고 된 학생 있어요? 왠 줄 아시나요? 미음과 이응이 구별이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둘 다 이응처럼 보이는 학생이 있어서 그 사람은 정답으로 취급 못하죠. 왜냐면 미음과 이응은 구별되어야 선생님이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는데, 미음과 이응이 구별되지 않는 학생들은 오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잘 쓰셨고요. 뭐 한참 시간이 흘렀다, 뭐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뭐 이런 것들 잘 쓰셨고요. 뭐 지금은 전어가 한창이다, 뭐 그 다음에 한창 키 크는 시기다 등등등 잘 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5점 배점이죠. 하나만 쓰면 2점, 둘 다 맞췄을 때 5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맞추면 2점이고요. 둘 다 맞췄을 경우에만 5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다음 밑에 자,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학생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좀 많이 서술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 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험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자, 일반적으로 매체 자료는 그래서 지진 피해 위험성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때 사진 매체와 동영상 매체 중에서 어떤 매체가 더 효율적인지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어떻게 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진 매체와 동영상 매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매체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전달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한 장인 사진 매체일까요? 이 사진이 계속적으로 영상 촬영되는, 연속 촬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더 자세할까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동영상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 아시죠? 뭐 뉴스는 바로 영상으로 촬영되죠? 사진으로 들이대지 않죠? 되게 간단한 사유입니다. 이렇게 지진 피해 위험성을 전달하려면 일단 동영상 매체가 무조건 우위에 서 있어요. 사진 매체보다는 무조건 동영상 매체가 우위에 서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언제 사진 매체가 더 우위에 설 수 있을까요? 공간적 제약이 있을 때죠.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사진 매체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직접 전부 다 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영상 매체일 경우, 동영상 매체일 경우는 꼭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일 때만 가장 효율적인 거지, 집에 TV 없는 사람들, 컴퓨터 없는 사람들은 동영상 매체를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사진 매체가 훨씬 효율적이라면 뭐 TV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는 무조건 동영상 매체가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정답은 동영상 매체를 선택하는 거고요. 동영상 매체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진 매체에 비해서 훨씬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혹은 지진의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다. 뭐 지진의 연속적인 과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매체가 더 우월하다,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고요. 다만 선생님은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놨어요. 사진 매체를 선정했을 때 과연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대었을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신 학생이 있다면 맞아요. 뭐 이런 경우 동영상 매체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제약이 있는 반면에 사진 매체는 아무 곳에서나 편리하게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난 사진 매체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맞다, 혹은 부분 점수다, 혹은 많은 점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4번은 이렇게 됐고요.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딴소리를 해서 조금 미안한데요.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했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잘 들은 학생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과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아마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선생님이 한 내용을 조금 까먹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교과서에 틀에 박힌 채로 공부가 되어서 조금 뭐 오답을 쓰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3학년 때 혹시나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다면 꼭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어달라라는 거죠. 선생님 수업을 배제하고 교과서만 탐독해서는 선생님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대비하시는 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4번 그거 얘기 안 하셨네. 4번은 매체 선정이 1점이고요.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을 때 4점이 더 더해집니다. 자, 서답형 5번은요.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했었죠. 층간소음은 위층, 아래층의 모습이 다 나오는 것이 가장 보기가 편하고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장 층간소음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약 없이 가장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되게 창의적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림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자료를 쓰신 학생들이 많던데, 동영상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서술 못하신 학생들은 전부 다 감점됐고요. 동영상 자료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층간 소음이다 보니까 이런 실제 소음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촬영해서 그 청각적으로 안내를 해주겠다, 뭐 이런 학생들이 되게 있었어요. 뭐 아래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제 층간 소음이 일어나는 소음을 노이즈를 잡아서 이렇게 촬영해서 보이겠다 라는 학생들은 점수가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충분히 청각 소음이다 보니까
어디 갔냐? 소음이다 보니까 청각이 중요하고요. 청각을 담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상, 동영상 촬영이 돼야 하니까요. 이 학생들은 점수가 다 들어갔고요. 뭐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뭐 연속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실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게끔 제시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점수가 다 들어갔고요. 그렇게 못한 학생들은 점수가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하죠. 자, 여기서 사진 자료를 제시하신 학생들이 많은데 맞나요? 별로 없나? 어쨌든 사진 자료를 제시하신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주제는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이기 때문에 일단 노이즈는 1에서 동영상도 오케이. 동영상 오케이. 이 층을 모두 비출 수 있는, 이쪽 단면과 이쪽 단면을 모두 비출 수 있는 그림도 오케이. 자, 사진 자료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 층간소음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뭐 층간소음이 일어나서 사진을 찍는다?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나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찡그린 모습밖에 안 들리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찡그린 모습과 위에 위층에서 뛰는 모습을 한꺼번에 사진을 찍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못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자료를 뭐 대신에 뭐 합성해서 편집해서 사진을 이어 붙여서 위층의 행태와 아래층의 행태를 이어 붙여서 나는 이렇게 구성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신 분은 점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사진 자료라고 해놓고 교과서에 있는 정의, 교과서에 있는 특징 그대로 밀어붙인 학생은 점수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제에도 맞지 않고요. 그 주제에서 이 사진 자료를 택했을 때 그 타당한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그 학생은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직도 매기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사진 자료를 선택하셨어요. 사진 자료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선택했냐면 층간소음의 행태가 벌어짐에 따라서 이웃끼리 충돌하는 사진들을 포트폴리오처럼 그 현상들을 계속 찍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찍고 해서 한 20장, 30장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층간소음이 위험합니다 라고 알리겠다 라고 하신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되게 창의적이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사진 자료로 이걸 어떻게 알릴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선생님의 방식으로는 합성이나 위층과 아래층의 사진을 각각 찍어서 이걸 한꺼번에 합쳐서 합성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밖에 생각 못했는데, 그런 이웃 간의 갈등 상황을,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층 아래층의 갈등 상황을 전부 다 찍어서, 전부 다 그런 갈등 양상을 찍어서 이렇게 층간소음이 위험하다라는 걸 알리고자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뭐 매체 자료를 되게 구체적으로 서술 잘 하셔서 점수가 다 들어갔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점수가 많이 못 들어가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뭐 매체 자료 선정은 1점, 타당한 이유가 4점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대장을 받은 학생의 서로 다른 반응이다. 어떤 초대장이 더 유리한지 선택 꼭 하시고요. 그 이유를 대조하여서 서술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유리한지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행복중학교보다는 기쁨중학교, 뭐 그림이 있는 곳, 약도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다 선택하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왜 그런지 그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대조를 꼭 하셔야 돼요. 글로만 적혀 있으면 조금 뭐 이해하기 힘들지만 약도가 그려져 있으니 충분히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가 꼭 들어가 있어야 모든 점수가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초대장 선택이 1점, 대조가 빠지면 2점 감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노?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를 나의 형식으로 바꿨을 때 소설을 만화의 형식으로 바꿨다라는 소리죠. 소설을 만화의 형식으로 바꿨을 때 이쪽이네. 정신이 없네. 여러 변화들이 발생하게 된다. 긍정적인 변화 요소 두 가지. 많은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죠. 만화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좀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생동감이 넘친다.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대신에 뭐 더 재밌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미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더 재밌는 건 소설을 더 좋아하는 학생은 소설이 더 재밌을 수가 있어서 그건 안 돼요. 뭐 더 재밌다는 안 되겠지만 뭐 생동감이 넘친다. 그리고 많은 향유층을 가질 수 있다 등등등은 되겠습니다. 소설에 비해서 만화가 가진 장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변화 요소는 상상력을 제한한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뭐 등등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술하셨으면 8점이 됩니다. 부정적인 변화 요소에 4점을 부여하였고요. 긍정적인 변화 요소 두 가지가 합쳐서 4점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자, 자신이 직접 소설 춘향전을 재구성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장르를 바꾸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선생님이 문제를 잘 읽으라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 1. 어떻게 재구성 2.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걸 다 적으셔야 점수가 다 들어가요. 뭐 내용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등장인물의 성격을 바꾸어 변사또가 착하게 그다음에 변사또가 착하게 몽룡이가 나쁘게 춘향이가 뭐 등등 뭐 춘향이가 몽룡이를 기다렸는데 이거 되게 창의적인 학생들 많았고 되게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되게 감동받은 것도 많고 신기했거든요. 뭐 춘향이가 진짜로 이몽룡이 과거급제를 못하고 거지로 돌아왔는데 춘향이가 이몽룡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는 그냥 죽는 그런 것도 나왔고, 몽룡이가 서울에서 바람이 나서 늦게 내려서 춘향이 죽고 뭐 춘향이를 찾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것을 서술하신 분들이 맞아요. 구체적으로 서술하셨으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만화로 구성할 것이다 이러면 요거밖에 없죠. 나는 현대소설로 구성할 것이다. 얘가 고전소설이니까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적어도 만화로 핵심 부분을 간추려서 보여줄 것이다, 재구성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두 가지가 다 되겠지만 그냥 장르만 선택해서 만화로 구성할 것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만 적으면 점수가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뭐 어떻게 바꿀 것이다, 뭐 등장인물을 뭐 누구를 입장에서 쓸 것이다, 뭐 이렇게 다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쓰면 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되게 대충 쓰시는 학생들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점수가 반점밖에 안 들어가집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선생님 안 빠르죠? 왜 이러노? 줄가. 자, 다음은 세 가지 이상 서술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몇 번이니? 9번. 한 개 서술 시 3점, 두 개 서술 시 6점, 세 개 서술 다 해야 10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안일이가 추가되었다, 판소리로 바뀌었다, 뭐 노래가 생겼다, 뭐 이런 말 쓸까봐 일부러 이 말을 썼어요. 내용 부분, 형식 부분이 아니라 내용 부분에서 찾으라고 꼭 적어놨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뭐 안일이로 바뀌었다, 노래로 바뀌었다, 판소리로 바뀌었다, 이몽룡화로 바뀌었다 뭐 안 돼요. 내용 부분만 찾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선생님이 좀 깐깐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일편단심 먹은 마음 변하면 말하기를. 그 다음에 상거리 대원이 이 원통 니 알려. 다음 팔자 한번 고쳐보려 그러고 올랐구만. 이렇게 허망하게 죽느니 살길 찾을라요. 얘도 바뀌었죠? 이게 낫고 이것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줄 끄는 거 다 바뀌었어요. 이 중에서 맞는 줄 찾은 학생은 다 점수 들어갔고요. 선생님 저는 직접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정리해서 했는데요. 그 학생도 다 맞아요. 뭐 일편단심이 변했다. 일편단심이었는데 마음이 변했다. 그 다음 뭐 어딨냐? 살 길을 찾는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효녀 춘향으로 뭐 바뀌었다. 이거는 조금 오바긴 한데 살고 싶어서 이 말을 쓴 건데 어쨌든 그것도 바뀌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변사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수청을 들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신 학생도 다 맞아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 조금 부족하게 쓰신 학생들은 감점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왔죠? 10번 보기처럼 속담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면 다른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여러분도 속담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를 구성해 자, 보기와 같은 형식으로 서술하라. 일단 속담이 하나 적혀 있어야 되겠고요. 재구성한 속담도 하나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도 하나 적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조금만 바뀌어도 진짜 조금만 바뀌어도 재구성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원래 속담과 비슷한 의미인데 완전 똑같은 의미가 아닌 이상 점수를 웬만하면 다 드렸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11번. 야, 이 아들내미들아. 11번 틀린 아들내미들 진짜 이는 혼나요. 11번 같은 경우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휴. 특히 아들내미들이 많이 틀려서 아들내미들이라고 불렀지 딸내미들 틀린 학생들 혼납니다. 이거 여기 틀렸죠? 아버지 깨서 할머니 깨 밥이 아니라 진지 식사를 먹으라가 아니라 하시라 혹은 드시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말씀하셨다. 말하셨다도 안 돼요. 알겠죠? 말씀하셨다. 이렇게 총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가 틀려있죠. 그래서 5개를 다 맞춘 학생은 10점, 하나 맞추는 학생 2점. 그래서 개당 2점씩 총 10점 부여됩니다. 위에도 해드려야 되네요. 속담 안 쓰신 학생은 2점 감점이고요. 그 다음에 재구성 4점, 요거 4점 되겠습니다. 자, 다음 머리와 관련된 관용 표현으로 활용하라 라고 되어 있었죠. 지금 안 되는 관용 표현부터 얘기할게요. 머리 야 이거 안 돼요. 알겠죠? 이거 관용 표현 아니에요. 관용 표현은 구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두덩이 아이고 머리야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누나 아이고 코야 이거 다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알겠죠? 일단 아이고 머리 안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더라? 머리 되게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안 돼요. 머리를 부딪혔다 뭐 머리가 진짜로 박아서 아프다 이거 안 돼요. 이해되시죠? 진짜로 아플 행위를 해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신 학생들은 점수를 못 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다 잘하셨죠? 뭐 머리를 맞대다, 머리를 굴리다, 머리를 쓰다, 머리를 비우다, 머리가 굵다,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 뭐 이런 것들 잘 쓰셨어요. 자, 그래서 잘 하셨다. 다만 여기 그거네요. 그 뭐시냐? 여기에 속담을 쓰신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용 표현을 굳이 속담과는 구별을 잘 안 한다고 꼭 말씀드렸죠.
다만 이 교과서에 지금은 구별을 하니까 조금만 구별하자라고 해서 여기 속담을 쓰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감점을 조금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 틀렸으면 빵점 주었겠죠? 안 틀렸다는 거 알려주시면서 어쨌든 이렇게 관용 표현이 직접 사용되는 환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2, 13 뭐라냐? 여기 있다. 이거 어떡하냐? 자, 13 복유의 형식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여기서 조금 갈렸죠. 뭐 이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을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 쉽게 정리하면 일단 우연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해가 있어야 되겠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은 그냥 배가 떨어질 시간에 배가 떨어졌을 뿐인데 그때 하필 까마귀가 날았다고 까마귀 탓을 하는 거예요. 야, 까마귀 네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잖아. 아니거든요. 그냥 어차피 까마귀가 안 날았어도 배가 떨어질 사건이었는데 그랬는데 그냥 우연찮게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다 해서 까마귀 탓을 하는 그걸 우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잘 하셨던데 A 배가 아파서 교실에 혼자 있었음. B 내 돈이 없어졌어. 야, 혹시 A 너가 들고 간 거 아니야? 너 체육 시간에 혼자 안 나오고 여기 있었잖아. 이렇게 하니까 A 아니야, 나는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뭐 해서 어쨌든 다시 알려줄게요. 쌤 쓴 걸 봐야겠다. 13번 이런 거예요. A 엉덩이 들썩. B 어디서 방구 냄새 난다. 야, A 네가 방구 꼈지? A 아니야, 나는 그냥 자세가 불편해서 다시 한 것 뿐이야. B 에이, 내가 너 엉덩이 살짝 드는 거 봤는데. A 야, 진짜 아니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더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 뭐 이렇게 진짜 아니다 라고 이런 우연과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한 우연에 이걸 방구 꼈다고 오해까지 받는 상황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다 들어갔고요. 우연만 들어갔거나 오해만 들어간 경우에는 반점, 그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학생은 빵점 되겠습니다. 다 왔네요. 생각보다 저기에서 점수가 많이 갈렸죠. 자, 덜미가 잡히다랑 뒷목을 잡다랑 헷갈리신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짜로 덜미를 잡은, 이것도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목덜미를 이렇게 진짜로 잡은 느낌의 사전적 의미로 다가가신 학생도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덜미가 잡히다는 여러분들 잘했죠? 숙제를 안 하고 놀러를 가려고 했는데, 야, 너 엄마, 그 상황을 전부 알아챈 엄마가, 야, 너 어디가?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숙제는 다 했어? 네, 엄마 숙제 다 했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치고 있어? 너 임마 덜미 딱 잡혔어. 아니네, 너 숙제 다 하고 가라. 이러니까 학생이 아이고, 엄마한테 덜미가 잡혔네, 덜미가 잡혀버렸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14번과 13번 같은 경우에는 204페이지인가 203페이지 그 교과서 안에 전부 다 있는 거죠. 여기는 교과서 안에 전부 다 있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생각보다 이 풀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빨리 서두른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한 번만 더 쭉 확인해 보고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와랑 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점수는 메시지가 3점, 여기가 2점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추측 2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쓴 경우 여기 3점, 여기 2점 됐죠?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자, 여기 한참 둘 다 맞아야 5점, 하나만 맞으면 2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어떤 매체가 더 효율적인지 쓴 거 1점,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한 사람 4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가 더 효율적인지 1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학생 4점 이렇게 점수 배워야 되겠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자, 본인은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지 1점, 그리고 그 매체를 선정한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타당해야 하면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4점, 여기 1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자, 여기도 자, 선택하는 거 1점, 대조하는 거 2점, 서술하는 거 2점 해서 여기가 4점, 대조 빠지면 2점밖에 안 되고요. 어떤 걸 선택했는지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바로 자, 긍정적인 요소 2가지 4점, 부정적인 요소 4점 이렇게 해서 8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이렇게 해서 총 8점 들어갈 거고요. 반만 썼으면 4점, 하나도 안 쓰면 빵점. 자, 9번은 3가지 다 써야 10점, 하나만 쓰면 3점, 2가지 쓰면 6점 이렇게 배점했죠.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속담이 2점, 재구성 4점, 다른 의미 4점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자, 11번은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개당 2점씩 계산되고요. 다음 12번은 이걸 잘 써야 8점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써서 잘 나왔을 경우 8점, 조금 부족했을 경우에는 6점, 더 부족했을 경우에는 4점 이렇게 부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자, 13번은 우연 4점, 오해 4점. 근데 이거에서 애매한 사람들은 점수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8점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의미가 잡히다라는 환경을 잘 쓰실 경우에 8점, 조금 부족하면 6점, 아니다 싶으면 빵점, 조금 더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뭐 부족한 느낌이면 4점 뭐 그렇습니다. 틀린 경우에는 점수 못 드려요. 자, 이렇게 모든 걸 다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시험을 다들 잘 치셨겠죠?
시험은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그냥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하나지 절대 시험 결과에 너무 목맬 필요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설령 시험을 못 친 학생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대한 결과치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적어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더 꿈을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정리 마치고요. 2반과 4반 같은 경우에는 맞나요? 2반과 4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실시간 수업을 할 겁니다. 2반과 4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수업을 할 거니까 그 실시간 때 물어볼 것들을 준비해서 오시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들을 생각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은 할 일이 많겠죠? 시험은 다 매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기네요. 안녕.